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먼저 이제 크로마 노이즈를 지워주기 위해서 정석적인 방법인 노이즈 리덕션을 조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크로마 노이즈만을 지워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과 공간 노이즈 중에 이제 공간적인 노이즈를 먼저 지워주려고 해요. 특히나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시간적인 노이즈보다 공간적인 노이즈가 크로마 노이즈 지울 때는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스터인 상태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루마와 크로마, 밝기와 색차 노이즈 사이에 이제 링크들을 해제해 주시고요. 크로마 노이즈의 값들만 살짝 올려줄 겁니다. 어느 정도 올려줄 거냐면 약간 이 크로마 노이즈들이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금 한 27 정도 올렸는데 좀 과하다 싶으시면 한 조금만 낮춰볼까요? 한 25, 네, 18? 뭐 이 정도만 올려도 전후 대비했을 때 크로마 노이즈들이 많이 상쇄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노이즈 리덕션의 기본은 노이즈 리덕션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서 노이즈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 요 정도가 거의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과하게 올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다시 한번 아주 살짝씩 올려가 보면서, 그리고 이거 루마랑 같이 걸렸네요. 루마랑 같이 걸리면 이미지 디테일이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크로마 노이즈만 지금 한 요 정도 17.2 정도인데 이 정도만 해도 크로마 노이즈들이 상당히 많이 지워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전후 대비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풀샷에서 봤을 때 이 크로마 노이즈 지우고 안 지우고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노이즈 리덕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할 때 전체 용량 대비 화질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지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이즈 리덕션은 이제 이미지상에서는 조금 덜 보일 수도 있지만 스코프상에서는 꽤 차이가 보일 수 있는데요. 되게 잘 보이는 게 벡터 스코프인 것 같아서 벡터 스코프를 살짝 키워놓고 보겠습니다. 노이즈 리덕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벡터 스코프에 막 격자 무늬들이 보이죠. 이런 격자 무늬들은 뭔가가 개조가 끊겼음을 의미한 겁니다. 색상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이미지에 격자 무늬처럼 돼 있던 것들이 약간 부드럽게, 물론 일부는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까지 모두 매끈할 정도로 과하게 올리면 이미지에 이제 어떤 디테일적인 손실이 조금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 최소한으로만 조절을 했고요. 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매끄러워진 것들이 보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크로마 노이즈 없애기 전후, 특히 어두운 부분 이런 데서 차이가 좀 나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실 수 있습니다. 껐다 켰다를 계속 해보시면 일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상쇄가 되면서 이미지의 채도가 살짝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고요. 엄청 티가 나진 않지만 잘 보시면 일부 부분에 채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감안하셔서 그 뒤에 조금 추가적으로 채도를 더 올려주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선택하기 나름이겠죠. 노이즈 리덕션에 관해서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이미지에서 이미 노이즈 리덕션을 걸어야 될 만큼 이미지에 상처가 나도록 만드는 방식이 있었으니까 앞에서 만드는 방식과 뒤에서 만드는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 정도면 뭐 아작났죠? 사실 이게 막 그 노이즈 리덕션을 할 때 좋은 소스냐라고 할 때 이건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한 소스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빈치의 노이즈 리덕션, 이거 다빈치뿐만이 아니라 노이즈 리덕션을 쓰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노이즈 리덕션을 먼저 걸고 작업하는 게 낫다, 혹은 작업한 뒤에 노이즈가 생기면 노이즈 리덕션을 거는 게 낫다, 뭐 이런 거 갖고 되게 많이 갑론을박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디서 한번 포럼 같은 거에서 봤었는데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답은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어떻게 쓰는 게 좋냐라는 고민들을 해보실 수 있는데, 어차피 책 나왔으니까 이 책에도 들어 있습니다. 노이즈 리덕션 부분에 노이즈 리덕션의 순서라는 파트로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래도 이제 한번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기서 그냥 마침 노이즈가 말도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거랑 두 개 자리 바꿔줄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보면 어떻게 됐나요? 완전 채도가 갑자기 아작이 났죠.
이렇게 강렬하게 크로마 노이즈 리덕션을 걸어버리면 색깔이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크로마만 비교해도 비교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에서 지금 제가 8 정도 그냥 딱 떨어지게 그냥 10으로 걸겠습니다. 10 정도의 크로마 노이즈 리덕션을 앞에서 걸었을 때와 맨 뒤에서 걸었을 때 차이를 보시면 어떤 게 노이즈 리덕션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더 빡세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에서 걸었을 때죠. 이거를 제가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그 노드랑 두 개가 위치가 바뀝니다. 앞에서 걸었을 때가 뒤에서 걸었을 때보다 하나 이 상태에서 버전 하나 새로 만들까요? 버전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거 노이즈 리덕션만을 위해서 컷을 하나 더 만들게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 녀석에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나머지는 다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나머지 버전은 필요가 없어서 지워버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보정한 SR 버전이 있고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녀석은 리네임 해가지고 노이즈 리덕션이 엔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것도 이름을 그냥 바꿔놓을게요. 리네임해서 노이즈 리덕션이 프론트에 있을 때, 이게 노이즈 리덕션 앞에 걸었을 때, 이게 뒤에 걸었을 때입니다. 잘 보이시죠? 앞에 걸었을 때가 뒤에 걸었을 때보다 뭔가 어때요?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노이즈 리덕션 앞에서 걸어야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보시면. 근데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만 놓고 보면 조금 차이가 덜 나니까요. 루마 노이즈 리덕션도 같이 걸어보겠습니다. 루마도 10까지 걸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에서도 요 뒤에서 10까지 걸었습니다. 디테일은 어떤가요? 앞에서 건 거고요. 뒤에서 건 겁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노이즈가 너무 안 지워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노이즈 리덕션을 빡세게 걸면 되죠. 뒤에서 세게 걸면 어때요? 어느 정도 지워지잖아요. 뒤에서 걸 때. 그리고 이것도 많이 높여볼까요? 이거 예를 들어 20까지 높여볼까요? 20까지 높여보고 제가 크로마 80까지 높여봤습니다. 크로마 거의 없어졌죠? 근데 앞에 있는 거에서 루마 10만 걸었는데 이미 디테일이 다 깨졌습니다. 큰 이미지에서 비교해도 저 같은 경우는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 차이가 보이는데 이거는 좀 확대해서 보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 확대해 놓고 봅시다. 앞에 건 것과 뒤에 건 것입니다. 다른 데 말고 요런 데 비교해보면 디테일 차이 꽤 나죠. 여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빈치 리졸브 매뉴얼 노이즈 리덕션 부분을 찾아보시면 아마 이런 것 갖고 해외에서 논쟁이 많으니까 얘네들도 한마디 써놓긴 했어요. 앞에서 걸면 노이즈를 더 잘 지워주고요. 대신 디테일도 지워버린다. 뒤에서 걸면 노이즈를 조금 덜 지우는 느낌이 있지만 디테일이 더 살아있다. 크게 그냥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 차이 좀 티나라고 템포러리 아닌 이제 스페셜 노이즈 리덕션을 했습니다. 공간 노이즈 리덕션이 이제 디테일 깎아먹는 게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게 되죠. 앞에서 노이즈 리덕션을 왁 하고 걸고 들어가면 이미 막 그 빤빤하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생기는 개조 깨짐 현상이 덜해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크로마 노이즈 같은 경우는 개조들이 깨지면서 생기는 노이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덜합니다. 고민들을 해보실 수 있죠. 와, 이거 앞에서 걸어야 되나 뒤에서 걸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되게 살리면서 노이즈 리덕션을 하고 싶으시다. 개인적으로 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노이즈 리덕션을 뒤에서 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디테일도 디테일인데 노이즈 리덕션을 앞에 걸고 시작하면 얼마나 걸어야 될지 약간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약간 임의로 걸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노이즈가 요 정도면 안 보이네라고 임의로 걸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디테일하게 노이즈 리덕션을 거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하나 씌워놓고 작업하는 것처럼 작업하게 돼요. 근데 노이즈가 생긴 다음에 이걸 잡기 위해서 뒤에서 작업을 할 때는 노이즈랑 디테일에 요 정도까지만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뒤에서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쓰면 되는구나. 또 이것도 아니죠. 뒤에서 쓴다고 언제나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보이신 것처럼 노이즈가 너무 심해요. 노이즈가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디테일 손실, 어차피 뒤에서 해도 디테일 손실 감소할 거거든요. 너무 노이즈가 심할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뒤에서 걸었지만 뭐 디테일 손실 있죠. 분명히 디테일 손실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한 것보다 더 적을 뿐이지. 그러면 아예 디테일 손실을 감수하고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나는 디테일 손실을 감수하겠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작업할 때는 맨 앞에 놓고 작업할 때가 있고요.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여러분들이 렌더 캐시를 사용하신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사양이 좋지 않아서 노이즈 리덕션을 걸기만 하면 컴퓨터가 다운돼요. 걸고 재생만 하면 다운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노이즈 리덕션을 앞에다가 걸고 렌더 캐시를 쓰는 편입니다. 렌더 캐시가 뭔지에 관해서는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렌더 캐시만 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나을 것 같아서 렌더 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얘기했다가는 렌더 캐시 너무 오래 걸리죠. 제가 렌더 캐시를 가지고 책의 내용에 썼었어요. 파트 11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라는 챕터에서 제가 렌더 캐시랑 옵티마이즈드 미디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연산을 저장 장치로 대체해가지고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노이즈 리덕션이 앞에 걸려 있으면 뒤에서 다른 작업들을 할 때 얘가 렌더 캐시를 계속 다시 하지 않아요. 요걸 렌더 캐시를 걸어놓은 걸 기준으로 뒤에서 계속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맨 뒤에 걸어놓고 앞에 걸 수정하면 얘 렌더 캐시를 다시 걸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소모되는 자원이 되게 큽니다. 안 그래도 노이즈 리덕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렌더 캐시를 걸어놨는데 그 렌더 캐시를 자꾸 연속해서 건다. 이거 역시 컴퓨터에 무리가 가기가 마찬가지죠. 컴퓨터의 사양이 현재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상황에서는 노이즈 리덕션을 앞에서 걸고 렌더 캐시를 걸고 작업하시는 게 낫고요. 렌더 캐시 사용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뒤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 라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노이즈 리덕션을 뒤에서 거는 것에 앞서서 크로마 노이즈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으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무료 버전에서도 다 되거든요. 스튜디오 버전 아닌 거에서도 크로마 블러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크로마 블러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크로마 말 그대로 색차 채널에 노이즈 리덕션을 걸었잖아요. 크로마 노이즈 리덕션. 근데 크로마 블러는 크로마 색차 채널에 블러를 거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노이즈 리덕션과 블러는 굉장히 비슷해요. 노이즈도 어떻게 보면 이 자글자글 끓는 이런 지점들을 다 좋게 얘기해서 지우는 거지 뭉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뭉개는 거에 되게 가깝거든요. 얼마나 디테일의 손실이 좀 덜 가 보이게 뭉갤 거냐라는 건데 사실 뭉개는 거예요. 그러면 블러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로마 블러, 크로마 채널을 선택해서 블러 뭉개주셔야죠. 평균을 내주셔야죠. 만드는 방식은 아주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것보다 크로마 블러만큼은 앞에 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뒤에 걸기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앞에 노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컬러 스페이스를 YUV, 왜냐하면 크로마 채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밝기 채널을 제외해야 되는데 밝기와 색차 채널로 나누는 방식이 YUV 색공간이죠. YUV 색공간으로 바꿔주시고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YUV 색공간을 이렇게 바꿔주셨다면 반드시 노드 라벨을 선택하셔서 얘는 YUV 컬러 스페이스다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름 안 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이 노드 뭐지?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진짜 색보정 작업 꼬입니다. 저 계속 지금 세컨더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하이라이트 눌러보면 확인 바로 되는 거라서 좀 상대적으로 이름 안 쓰는 편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작업들은 아직 색보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름을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제가 평소에 쓰지 않는 노드 쓸 때는 이름 걸어놔요. 그래서 YUV 색공간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원래 YUV 색공간으로 바뀌는 순간 이런 것들을 다 해제시켜줘야 되는데 RGB 기준으로 밝기 고정 옵션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YUV 색공간에서 아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믹스 꺼줍니다. 0으로 만들면 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Y 채널을 쓰지 않고 U 채널과 V 채널만 쓸 거다라고 하니까 채널에서 1, 2, 3 중에 1번 채널인 Y 채널을 나는 꺼줄래 라고 체크해 주시면 채널에서 원이 해제된 것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크로마 채널만 남은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말 그대로 블러 걸어주시면 돼요. 블러. 자, 어떠세요? 블러를 제가 3칸 올렸나? 하나, 둘, 셋. 3칸 올렸는데 굉장히 잘 지워졌습니다. 상당하죠? 이 정도면 진짜 상당하다. 물론 여기는 조금 미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오히려 노이즈 리덕션 걸었을 때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앞에서 걸었을 때 여기서 제가 밝기는 건드리지 않고 이것만 걸었을 때보다 크로마 블러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건 뭐 어느 게 낫다 나쁘다라고 왈가왈부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무료에서 그냥 아주 가볍게 쓸 수 있는 이 정도의 차이라면 개인적으로 크로마 노이즈 리덕션을 먼저 해주시기 전에 크로마 블러를 한번 걸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데 크로마 노이즈가 꼈다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크로마 블러를 걸어보시는 걸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뭐 잠깐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이런 노이즈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이즈 리덕션을 앞에서 할 거냐 뒤에서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미지의 디테일을 위해선 뒤에서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디테일보다 노이즈를 진짜 빡빡 지우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앞에서 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가 정답이네라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영상 이야기할 때 절대적으로 이게 좋아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그렇죠. 뭐 저한테 예를 들어 너 돈 상관없어. 돈 상관없이 카메라 뭐 쓸래? 그럼 저 알렉사 쓸 겁니다. 근데 알렉사 쓸 돈이 매번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매번 있지 않기도 하고. 그럴 때는 제 상황이랑 환경에 맞는 제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장 괜찮은 장비를 쓰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도 그렇죠. 내가 당장 뭐 유료 버전을 뭐 살 여유가 있어서 사서 쓴다. 당연히 무료 버전보다 좋은 거 많습니다. 기능도 해금돼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근데 나는 지금 이거 살 여력이 없는데 나는 지금 당장 프리미어를 더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내가 가진 돈을 어도비 뭐 크리에이티브에 더 써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 쓰고 이거 무료 버전에서 지금처럼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뭐가 좋아라는 관점은 여러분들이 영상 하시면서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화해서 생각하는 게 분명히 편하긴 한데 안타까워요.